이제 우승까지 필요한 승수는 3승.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박정환 구단을 함께 응원해 주시죠. 제21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12국입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정환 구단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그래도 한 고비 한 고비 잘 넘겨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미팅 구단 쉽지 않은 상대였는데 네. 중반까지 굉장히 편안하게 잘 뒀고요. 중반 무렵에 이제 큰 실수가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네. 역전을 당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박정환 구단의 냉철한 판단력이 빛을 발하면서 재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전원 탈락하면서 오늘도 한중전으로 벌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농심 신라면배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우승 상금은 5억 원이고요. 연승 상금은 3연승부터 1승마다 1,000만 원의 연승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제한 시간 각자 1시간에 초읽기 1분 1회 덤은 6집반이고요. 3차전은 온라인 대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중국, 일본 5인 연승 대항전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20번의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은 12번의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네, 일본은 한 번의 우승이 있었고요. 13회 대회 때부터 중국의 우승이 좀 많은 편인데 역시 보면 이제 한국과 중국의 싸움인데 어느 팀에서 좀 연승이 좀 나오느냐 이것이 좀 우승의 향방을 가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선봉장으로 나섰던 원성진 구단이 일본의 무라카와 다이스케 선수에게 승리를 했는데요. 이국에 등장한 양딩신 선수가 이번 대회 연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무려 7연승을 몰아치면서 중국팀에 지금 우위를 가져왔고 이야마 유타 구단이 그 연승을 막은 상황에서 박정환 구단 등판으로 지금 2연승. 한국팀의 흐름으로 조금은 돌아온 상태입니다. 네, 한국은 박정환 구단 혼자 남아서 지금 2승을 거두었고요. 오늘 3연승에 도전을 합니다. 네, 중국 선수의 그 얼굴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한 판 한 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네. 좋은 내용으로 대국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상대는 중국의 판팅위 구단입니다. 나이 차이는 3살 차이가 나고요. 상대 전적은 7승 6패로 박정환 구단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두 기사는 7년 전에 그 응시배 결승 무대부터 네. 인연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박정환 구단이 응시배를 패한 이후부터는 전체적인 성적 자체는 판테이 구단에 조금 앞서는 편입니다. 네. 네, 물론 이 응시배에서 박정환 구단이 판팅이 구단에겐 좀 아픈 기억은 있었지만 하지만 이 농심배에서 판팅이 구단이 연승을 할 때마다 그 연승을 막아선 주인공이 바로 박정환 구단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판테이 구단이 여태까지 계속 선봉장으로 나와서 7연승을 농심배에서 2번이나 했는데요. 그 8연승의 고비 2번에서 박정환 구단한테 잡혔기 때문에 판테이 구단은 뭐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농심배에서는 넘어야 되는 벽인 거고 네. 박정환 구단은 조금 판테이 구단을 농심배에서는 좀 편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판팅위와 만나게 되는데 어제 미위팅 구단과의 대국을 승리했었죠. 어제 대국 잠시 짚어드립니다. 네. 자, 어제도 박정환 구단의 흑번이었고요. 네, 박정환 구단이 이제 평소에 좀 연습 대국을 통해서 이 변화에 대한 연구가 좀 있었고요. 여기까지의 결과는 그 며칠 전에 신진서 구단하고 또 그 국가대표 리그전에서 네. 똑같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실전에는 이제 이었고요. 신진서 구단하고 둘 때는 혹을 쳐서 변화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AI 평가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호구 치는 수가 뭐 아주 미세하게 퍼센테이지 차이도 뭐 한 0.5 정도 날까요? 예, 그 정도의 차이로 네. 27을 선호 추천하고 있는데 박정환 구단은 이제 있는 수를 선택을 했죠. 뭔가 연구가 있었겠죠. 네, 나름대로의 그 판단을 통해서 네. 있는 편이 본인이 포석을 이렇게 짜고 이 대국을 이끌어 나가기 좀 편하다라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이었고 이제 28로 이제 이 2의 2자리 둔 것이 요즘에 좀 연구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정상급 기사들은 사실 이수에 대한 연구는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실전에 좀 생소하게 등장을 하긴 했지만 네. 정상급 기사들은 모두 알고 있는 변화였고 그 배석에 따라 조금 이 28의 호구 모양의 수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느는 수하고 비교했을 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었을 때는 배석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지금의 배석에서는 AI 판단으로서는 거의 최악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수가
그 일반적으로 느는 수에 비해서 약 7% 정도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초반에 그 정도면 굉장한 실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급전을 이끌려고 했던 미리팀 구단이 초반에 조금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결과가 이수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박정환 구단은 역시 이제 당연히 살려 나오는 것이 네. 예, 이렇게 두게 되면 살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뭔가 조금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 좀 압박을 하는 수를 뒀는데요. 이것도 이제 평범하게 이 정석의 형태에서는 이렇게 한 칸으로 두는 게 기본 형태입니다. 약간의 이제 배석 때문에 미팅 구단이 변화를 준 것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뒀어야 된다라고 AI는 좀 바라보고 있고요. 밀고 느는 것은 조금 무겁다는 판단에 한 칸을 뛰는 참고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뚫려서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만 끊는 수의 이 두 돌의 희생타를 하고서 여기를 건너붙여서 이 상태에서 흙은 손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두더라도 이 두 점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교환 자체가 득이 없고 이 장면에서 손을 돌려서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것이 AI는 최선의 판단 그림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진행을 하지 않아서는 백이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뒀고요. 미팅 구단이 이제 이곳을 뚫고 나와서 네. 변을 좀 막는 수법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단수 한 방이 굉장히 좀 아팠고요. 이렇게 참아두자 양쪽의 약점 때문에 백이 어느 쪽을 이어도 약간 좀 불만인 상황이 됐고요. 미팅 구단은 실전에 여기를 이어서 뭔가 최대한으로 버텼는데요. 역시 뭐 흙이 지금은 괜찮고 이 다음 수가 사실 굉장히 좋은 자리였는데 AI의 평가는 여기를 끊어 잡았어야 된다라고 확고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 두지 않으니까 바로 백이 이었거든요. 네. 이 역으로의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봤고 이곳을 끊지 않아서는 사실 뭐 다시 좀 어렵다라는 평가가 지금 AI에서 나왔습니다. 네, 여기를 밀어갔을 때 미팅 구단이 붙여서 타결을 한 장면인데요. 네, 이 장면이 이제 뭐 밀고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실전처럼 안영의 급소를 두어서 실리를 차지하느냐의 기로였는데 네. 실전보다는 여기를 밀어서 한 번 당하더라도 참아주고 늘 때 밀어서 두는 편이 위쪽에 흙이 이렇게 좀 두텁게 두어놓은 수의 뜻을 살리는 길이었다고 이제 AI는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네. 되면 꽤 우세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 진행을 해서는 생각보다는 좀 어렵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전은 그래도 실리를 꽤 차지했었는데요. 네. 미팅 구단이 이제 세력을 이용해서 네. 위쪽에 이제 뭐 집 모양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싱겁다는 평가였고 이제 이 장면이 문제의 장면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네. 여기를 들여다봤는데요. 단순히 늘었다면 박정환 구단이 한 이길 확률 한 60% 정도 약간 좀 편한 국면이었는데 네. 여기를 들여다보는 순간 국면이 소용돌이 치면서 역시 괜한 손찌검이었죠. 네. 미팅 구단의 지금 이 저친수부터의 네. 이 수순 자체가 AI가 평가하기를 완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흐름은 백한테 넘어갔고요. 네. 오히려 이곳을 밀어서는 백이 확실히 우세하다는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젖히고 있는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런데 또 분위기가 바뀌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네. 이제 박정환 구단은 이제 귀를 좀 포기하고서 이제 변 쪽의 벌림을 통해서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라고 했고 이곳을 젖혀서 중앙을 집을 짓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요. 그때 흙은 이곳을 둬서 이제 백이 패를 들어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네. 이 장면에서 백이 패를 들어갔고요. 따냈을 때 팩감을 이렇게 썼는데요. 팩감 자체도 약간 불확실했고
정말 백이 해둬야 되는 교환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늘었기 때문에 이 능수 자체는 뭐 다른 큰 곳이 있었지만 다음 수가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여기를 붙여요. 막을 때 끊으면 이어서 수가 나지 않지만 여기를 단수치게 되면 이으면 넘어가서 전체가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이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한 점을 잡아야 돼요. 눈물을 머금고 선수로 빵따냄 당해죠. 이렇게 빵따냄을 당하는 순간 실전과 비교했을 때 나중에 기회의 핍박도 덜 당하고 네. 중앙에 나중에 결정적으로 끝내기를 당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 진행, 이 수순만 따라갔으면 실전처럼 이 패를 이기지 않았어도 미리팀 구단이 사실상 좀 지기 어려운 바둑이었고 그렇군요. 여기서 이 수순을 밟지 않아서 네. 패감을 이렇게 쓰고 박정환 구단이 선수 교환을 한 다음에 백이 중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때 박정환 구단이 역으로 이수를 두는 순간에 아주 미세하게 국면은 역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또 바뀌면서 박정환 구단이 아주 잘 마무리를 지은 한 판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판팅이 구단과 만나게 됩니다. 판팅이 구단도 역시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상대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상대하는 게 좋을까요? 역시 이제 뭐 판테이 구단 하면 뭐 침착하고 끈질긴 기사이기 때문에 네. 박정환 구단으로서 이제 판테이 구단이 선수가 결정됐을 때 네. 아, 내일 좀 고생 좀 하겠구나.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고 네. 판테이 구단은 응시배에서 박정환 구단을 이기긴 했지만 언제나 박정환 구단을 좀 넘어야 되는 산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승리한다면 정말 기세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한 판입니다. 네, 판팅이 구단에게 반드시 승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박정환 구단과 판팅이 구단의 대국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21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본선 12국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한중전이고요. 박정환 구단과 중국의 판팅이 구단의 대국. 뭐 사실 어제부터 중국의 셰어라오 구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 어제도 안 나왔고 근데 오늘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한 박자 빠르게 지금 판팅이 구단이 조기 투입됐는데요. 아마 중국으로서도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다가 박정환 구단의 기세가 심상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빠르게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이 농심배는 확실히 3연승을 찍고 나면 기세를 더 타거든요. 네, 연승상금 때문인가요? 네. 그래서인지 판팅이 구단이 생각보다는 좀 빨리 나왔고요. 네, 그 판테이 구단은 지금 올해 출전까지 5번의 농심배 출전입니다. 근데 네. 그 4번의 전에 4번의 출전에서 모두 선봉장으로 나왔어요,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중국의 3장으로 나온 것은 농심배 역사상 처음입니다. 18회 대회 그리고 20회 대회에서 7연승을 기록하면서 이번 대회 7연승을 기록했던 양딩신 선수와 대회 최다 연승 이 타이 기록을 갖고 있고요. 네, 지금 5번, 올해까지 5번 출전인데 그 원래 4번의 출전에서 네. 통산 전적이 17승 4패예요. 네, 뭐 어마어마하고요. 이 농심배에서 최고의 그 모습을 보여줬던 이창호 구단이 19승 3패를 했거든요. 네. 본선에. 그 버금가는 성적을 그 판팅이 구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팀에서는 판팅이 구단만큼 성적이 좋은 기사는 없어요. 사실상 뭐 코제 구단과 같이 네. 중국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판팅이 구단도 정말 어린 나이에 선수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네네. 60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확실히 이름을 각인시켰는데 그 이후에는 또 생각보다는 네. 좀 미흡했어요. 역시 뭐 어제 나온 미팅 구단하고도 이제 우승 시기가 뭐 거의 비슷했습니다. 판팅 구단이 좀 빠르긴 했는데 네. 나이도 미팅 구단하고 똑같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어린 나이에 그 큰 트로피를 가져가서인지 네. 뭔가 좀 동기부여가 좀 떨어졌을까요? 예, 그 이후에 중국 기사들이 좀 대체적으로 그런 편이긴 한데 네. 판팅이 구단도 그 이후에는 이제 뚜렷한 2년 전에 LG배에서 4강에 오른 것이 응시배 우승 이후에는 최고 성적입니다. 네. 이 판팅이 구단에 또 무서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그렇지는 않은데 한때 온라인 무적, 최강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도 뭐 그랬고요. 네. 어, 수많은 강자들을 네. 온라인에서 격파했고 최강이라고 그때도 평가받던 박정환 구단을 온라인에서 유일하게 승리하는 선수가 판팅이 구단이었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성적이 판팅이 구단한테는 신통치 않았거든요. 그만큼 그 온라인이 오히려 더 세다는 소문이 무성할 만큼 네. 잘 뒀던 기사인데 요즘에는 그 명성에 비하면 조금은 하락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온라인에서도 예전과 네. 같은 대국수도 아니고 승률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웅시베를 우승했을 때만 해도 지금의 이 커제 구단의 느낌 이상이었었는데요. 예, 그럼요. 훨씬 더 네. 했고요. 미래의 1인자는 뭐 판팅이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물론 뭐 우승 트로피의 가치를 서열화할 수는 없겠지만 자주 열리지 않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또 많이 우승하고 싶어하는 대회이기도 하고요. 그럼요. 바둑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응시배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이제 세계대회 첫 우승을 2011년도 후지집에 24회 대회 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계대회 우승 도전이었고, 네. 그 2013년도 시기가 그 한국에서도 박정환 구단이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랭킹 1위를 다투던 시기라서 이제 1인자로 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응시배가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죠. 대부분의 이제 한국의 응시배 우승자들은 1인자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잘 이제 수순을 밟아갔는데 박정환 구단이 그동안은 이제 형들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네. 이게 3살 어린 동생을 만나서 좀 부담을 느꼈었는지 패배를 했고 그 패배가 후유증이 상당히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박정환 구단 다 동생들과 두지만 네. 그때만 해도 동생들과 둘 일이 그렇죠. 별로 없었거든요. 제일 뭐 막내였기 때문에 세계 네. 무대에서 초반전은 판테이 구단의 양화점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판테이 구단은 흑번으로 양화점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온라인 대국에서 조금 뭐 연습 대국을 하는 걸 보면 약간의 이제 좀 초반에 변화가 있었는지 양화점보다는 오히려 좀 소목을 2번 두는 포진을 더 많이 쓰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박정환 구단에 이제 또 다 파악이 되는 상황이니까 오늘은 또 다시 본인이 즐겨하는 양화점 포석을 들고 나왔고 박정환 구단은 기본적으로는 100번으로는 요즘엔 거의 양화점을 두고요. 흑번일 때는 뭐 화점 소목을 병행하는 포석을 자주 사용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지금 고민을 하는데 한 칸이냐 날일자에 대한 고민인데 박정환 구단 기본적으로 날일자를 좋아해요. 근데 최근에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보면 날일자랑 한 칸이랑 비슷한 빈도로 실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박정환 구단이 이제 한 칸보다 날일자를 선호했는데 네. 최근에는 뭐 좀 연구를 통해서 이 한 칸에 대한 매력을 조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날일자와 한 칸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한 칸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수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엷은 모습입니다. 대신에 한 수를 다음에 더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이렇게 두는 형태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날일자는 한 수에 끝나지만 네. 한 번 더 뒀을 때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오히려 한 칸 두고 이렇게 두는 형태를 선호하는 기사들이 정상급들 중에서는 더 많아요. 그것이 또 유행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날일자는 이 수로 인해서 네.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요즘에 날일자도 흙이 그 다음에 젖히고 건너붙이고 끊게 되면 아직은 이제 흙이 뭔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날일자도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서 오히려 박정환 구단의 이 한 칸이 조금 더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뭐가 더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이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이게 또 네. 배석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배석의 영향에 따라서 한 칸이 높을 때도 있고 날일자가 높을 때도 있는데요. 거의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1% 내외입니다. 네. 그저 개인의 취향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포석이 사실 굉장히 골격이 달라지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고 하나를 더 두는 건데 두 수에 둔 거고
날일자를 두게 되면 여기는 당분간은 두지 않고 조금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바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판팅이 구단은 이제 이렇게 한 칸을 뛰는 최근에 온라인 실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AI의 최고 추천수는 최근 유행은 여기를 젖히는 수예요. 그래서 여기 밀게 되면 하점 아래로 이렇게 가서 조금 이곳을 좀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 젖혀두고 밀 때 손을 빼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AI가 추천하는 유행수고요. 그 기본적으로 기사들이 조금 선호하는 것은 여기를 세 칸으로 압박을 해서 여기를 뭔가 받을 때 네. 또 발빠르게 이 아래쪽을 두는 이 포진을 뭐 정상급 기사들은 조금 더 선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AI는 여기를 조금 더 추천하더라고요. 네.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과연 지금의 선택은 어디가 될까요? 시간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판팅이 구단은 뭐 중국 선수들에 비해서 비교적 이렇게 손이 빠른 편은 아니죠. 판팅이 구단은 장고파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네. 중국 기사들이 속기파가 많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인지 장고파 쪽으로 봐야 됩니다. 손이 빠른 기사는 아니고요. 예전에 박정환 구단과 이 판팅이 구단 응시배 둘 때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요. 굉장한 장기전이었죠. 네. 그 당시 아마 벌점까지 받으면서 갔을 시간을 거예요. 썼던 것 같아요. 자, 흑의 선택은 아주 견고하게 지켜두는 구침이었는데요.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본선 12국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제21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본선 12국입니다. 네, 중국과 한국의 대국 현장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판팅이 구단이 날일자로 갔는데요. 굉장히 침착한 수 중에 하나고 여기 날일자와 여기 날일자는 뭐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뭐 약간의 취향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갔다면 이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판팅이 구단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할 텐데 판팅이 구단은 이런 형태에서 백이 이렇게 두면 네. 여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수를 두기에는 그 다음에 벽이 오는 이 마주보는 큰 자리가 너무 명당 자리예요. 그래서 판팅이 구단도 지금 여기는 이제 뺏길 수 없다고 본 것이고 기풍이 조금 드러나는 장면이긴 한데 네. 이제 한 칸 더 가는 형태가 실전에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아무래도 더 가야 석점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판티니 구단은 조금 덜 갔어요. 역시 이제 공격보다는 여기에 대한 좀 안정감을 추구한 것이고요. 역시 이제 이 자리는 흑이 두면 좋은 자리고 백이 뒀을 때는 석점에 대한 공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흑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백은 당연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날일자가 그 다음에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흑이 역으로 차지하게 되면 한 두 칸 정도를 벌려서 이거는 백이 불만이 없는 결과고요. 그래서 흑은 기본적으로는 보통 여기나 아래쪽으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은 근데 3선이기 때문에 3선으로 가기에는 고저장단상 조금 내키지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간다면 높게 가는 편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임시방편으로 처음에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두는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못 둘 건 없어 보이지만 최근에 이 안 두는 이유가 이 백이 받아줘서 이 형태가 너무나도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악수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하는 바둑은 최근에 정상급 기사들 바둑에서 거의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오히려 밀고 나서 흙이 좀 씌워가는 형태가 돼야 좀 두는 거죠. 근데 지금은 두 칸 벌려서 자세가 좋아요.
그렇다는 것은 흑의 이 기착점 자체가 조금 더 압박감이 있을 때 이 교환을 하고 눌러가는 그런 형태 되면 두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바로 다가가는 정도일까요? 다가가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은 자리예요. 네. 근데 백도 일단은 여기를 와요. 그래서 흑의 행마가 어떻게 뻗어나갈지를 좀 물어보는데요. 일단은 다음 좀 행마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아픈 자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좀 고민이 돼요. 이런 형태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이 날일자보다는 소목의 한 칸 고침이면 삼선의 압박이 고조장단도 맞고 아주 간격도 이상적이라서 당연히 여기를 선택했을 텐데 지금은 여기가 삼선인 것이 조금 걸립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아래로 가는 것을 배제하기는 좀 어렵죠. 네. 아, 날짝하네요. 진짜 평온하게 됩니다. 워낙 좋은 자리긴 네. 하죠. 그다음에 이제 박정환 구단도 전혀 불만은 없어요. 두 칸. 이제 세 칸하고 두 칸이 있는데 네. 근데 여기는 역시 이렇게 침투하는 것과 이 선이 비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수의 이 수로 여기가 안정이 된다면 세 칸이 정수일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아예 차라리 높게 두는 것도 굉장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 이 수를 둬서 더 이상 추격하는 것은 지금 타이밍에서는 뭐 그렇게 좀 좋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추격은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미 한번 먼저 나갔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백도 안정을 할 시기입니다. 두 칸 정도 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판팅이 구단은 다음 수로 또 뭐 이런 정도로 두면 뭐 지극히 무난하고요. 뭐 아니면 3-3을 먼저 들어가서 뭔가 백이 처리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행마를 좀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칸의 약점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높게 가서 아래쪽이 비어 있는 것은 뭐 그렇다 쳐도 나중에 이런 데를 붙였을 때 조금 나중 얘기긴 한데 붙이고 젖히고 늘 때 한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뒤쪽이 이렇게 당하게 되면 막상 백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잇게 되면 이렇게 나가는 이런 뒷맛은 있고요. 네. 여기를 늘게 되면 양쪽을 지킬 수는 있는데 요거는 뭐 여기도 약간 당하는 느낌이고 중앙도 좀 당해서 네. 어떤 두 칸이면 뭐 차후에 이런 뒷맛은 존재합니다. 손을 빼네요. 자리를 잡기 전에 먼저 우하로 가는데요. 굉장히 좋은 자리를 남겨두고서 네. 박주환 구단이 좀 발빠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하 처리에 따라서 또 우변의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역시 이제 판티니 구단이 좀 두텁게 두고 실리를 좋아하는 기풍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빠르게 둔다라는 것은 바둑이 좀 엷어질 수는 있어도 실리적으로 조금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전략적으로는 판티니 구단 상대로 괜찮은 거죠. 네. 오히려 좀 판티니 구단의 공격을 좀 유도하는. 판티니 구단은 공격력이 제 생각엔 약하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공격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격하는 바둑을 이렇게 막 대단히 잘 두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약간 그런 쪽으로 조금 판을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국을 했던 미이팅 구단과 완전히 상반된 기풍이군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미팅 구단은 어떻게 해서든 좀 돌이 부딪히려고 하고 판티니 구단은 조금 무난하게 가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박정환 구단과 좀 공통점도 있고요. 네, 기풍적으로는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는 두 기사입니다. 근데 박정환 구단이 확실히 좀 빠르고요. 판티니 구단보다는. 여기를 갔죠. 흑의 응수는 이 장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두는 것. 뭐
더 이상의 뭔가 네. 활용 수단은 없죠. 그리고 막는 것, 붙이는 것. 기본적으로 맞는 수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날일자로 두는 건데요. 이건 근데 그 이렇게 밀고 실리를 허용해서 조금 싱겁다는 예, 평가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개발이 돼서 이렇게 두고 밀 때 다시 실전에 이렇게 두는 거는 있는데요. 지금 배석 자체가 요 네. 간격이 판팅이보다는 그렇게 두기에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침착하게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봤자 벌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벌리는 방법은 이수가 있는데 좁게 가면 뭐 다음에 밀거나 한 칸을 띄었을 때뭐 자유롭게 예,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좁지만 이 한 칸을 흑한테 당하게 되면 계속 100만 몰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아파서 하나 더 갔고요. 하나 더 갔을 때 약점은 이런 데를 차후에 좀 누르고 조금 압박을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못 살아 있는 그런 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극초반이고 백이 이제 중앙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뭐 당장은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흑이 이제 둘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죠. 백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갔고요. 네. 역시 이제 조금 실리적인 취향답게 세 칸, 세 칸의 간격으로 아래로 갔습니다. 높게 가는 것은 이 한 점에 대한 압박이 좀 더 되겠죠. 대신에 이제 네. 어, 여기 위에 넉 점하고의 연결고리는 이렇게 가면 다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다음에 여차하면 붙이고 끊어서 뭐 연결과 동시에 여기에 좀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실리까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백도 바로 움직여야 될까요? 움직이지 않으면 이 날일자가 일단은 당했을 때 좀 답답한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네. 박정환 구단도 글쎄요. 일단은 뭐 행마하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여기를 안정시키고 다음에 이 한 점에 대한 공격을 노리는 이런 것도 양쪽을 보는 의미에서는 또 좋은 자리긴 합니다. 자, 일단은 움직였고요. 이 날일자가 아프다고 본 거죠. 자, 한 점에 대해서 행마를 했는데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라 흑 쪽으로 조금 다가갔네요. 이거는 이제 차후에 여기를 건너붙이는 수, 날일자로 씌우는 수 두 가지를 노리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건너붙이는 수를 백이 다음에 두더라도 흑이 막상 뭐 패를 하기에는 뭐 초반에 패가 없으니까요. 어렵고요. 저 치고 나오면 따내서 네. 있는 것은 중앙을 또 틀어막히니까 안 되고요. 이거 나오면 여기를 따내는 게 또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 모양도 굉장히 커지고요. 도도 여기 뒷맛이 좀 있죠. 그래서 흑이 두기는 둬야 돼요. 여기를 이제 약점도 지키고 붙여서 끊지 않더라도 이 날일자가 아프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 형태에서는 백이 이렇게 돌이 왔을 때는 최근에 조금 발이 느려 보이지만 여기를 단단하게 지키고 다음에 여기 나와서 뭐 교환 안 해도 이 정도가 선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을 때 한 칸의 행마를 딱 다음 수를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두고 날일자로 압박을 하면 찝어두고 한 칸을 뛰는 이게 이제 이런 모양에서 빠져나가는 행마의 요령입니다. 판테이 구단의 스타일과도 굉장히 어울리는 수가 이 수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행마 이론상으로 본다면 여기에 약점을 지키면서 효율적으로 중앙을 나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입구자로 두는 것이 굉장히 당연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입구자는 어차피 백한테 좀 추격을 좀 당하니까요. 그래서 이 AI가 이 수를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중앙을 나가도 오히려 백한테 좀 두어주는 느낌이라서 딱 한 수에 지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역시 확실한 쪽을 가죠. 네, 판팅이 구단하고 너무나도 어울리는 수예요. 여기서 이제 날일자로 압박을 하는 것, 여기를 둔다면 날일자 압박, 여기 찝는 게 좀 아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받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당장에는 후수라서 실전에 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날일자의 압박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박정환 구단은 여기를 먼저 붙여서 계속 압박을 하다가 선수를 오히려 좀 내어주고 흑한테 이 날일자의 압박을 맞으면 이 날일자 두 번이 오히려 엷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엷음을 좀 미리 이렇게 붙여 늘어서 네. 조금 두텁게 만들려는 뜻입니다. 혹시 좀 아까운 의미는 없나요? 어차피 이제 여기는 세 칸의 간격이긴 하지만 워낙 두텁고 아래쪽에 두 점도 좀 얇은 상황이죠. 그래서 네. 들어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봤고요. 아래쪽이 얇으니까 오히려 두텁게 두고 이런 늘어둔 자리가 아직까지는 뭐 연결고리는 안 되지만 그래도 멀리서 좀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박정환 구단이 아래쪽에서는 발빠르게 뒀기 때문에 위쪽의 처리는 좀 두텁게 지금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느는 것과 끊는 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흑돌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상영의 맥점으로는 끊어야 되는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뭐 끊었다가 조금 더 이제 반발을 당할 수도 있는 장면이고 그래서 무난하게 늘었습니다. 사실 뭐 흑도 여기까지 뭐 느는 건 무난하고요. 백도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막아야 이제 차후에 이 5점에 대한 공격을 노릴 수 있겠죠. 정말 뭐 연결을 해야 되고 두터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밀고서 뭐 손을 뺄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가 조금 악수라서 이거는 좀 쉽게 하기는 좀 어려운 교환입니다. 자, 오늘 출발은 정말 잔잔하네요. 네, 뭐 아직까지는 평온합니다. 네. 큰 돌 부딪힘 없이 아주 서로 무난하고 유연하게 지금 돌들이 행마가 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원래 막는 건데 이제 고민을 하는 이유가 이제 막으면 당연히 흙이 손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흙이 좀 먼저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한번 박정환 구단도 생각을 하면서 국면을 넓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래쪽도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좀 유연하게 두는 발상이라면 날일자로 두는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미는 것은 조금 싱거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 자체로 그 다음에 뭐 밀어가는 것도 영향이 없고 네. 이 둔 다음에 그 다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한 수로 약간 후수 느낌이지만 날일자로 둬서 아래쪽도 응원하는 네. 이런 방법은 박주환 구단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해요. 아 근데 밀어가네요. 아 밀어가고 박주환 구단의 다음 수를 한번 보죠. 이제 보통은 막아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배석도 그렇고 예, 안 막을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들어서 제가 날일자를 말씀드렸는데 밀고 봤습니다. 이때 박주환 구단은 과연 어디를 생각할까요? 그때 날짜 가는 건 좀 싱겁나요? 이거는 조금 싱겁고요. 네. 뭐 항상 뭐 이런 자리는 뭐 두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날일자보다는 미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은데요. 과연 평범하게 밀어갈지 뭐 이것도 계속 밀어가면서 이 아래쪽의 두 점을 계속 두텁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수. 밀 때 이미 다음 수가 예정이 되어 있을 네. 텐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미는 거는 이 날일자가 와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따라가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두고 싶은 자리는 아닌데요. 아래쪽이 먼저 뒀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여기가
뭐 지금 상황에 이 두 점이 약한 건지 이 한 점이 약한 건지 그것도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 모자 씌우고 싶은데. 여기 좀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네. 이런 형태가 실전에 요즘에 거의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무리 정상급 기사들이라도 이런 형태에 대해서까지 완벽하게 연구가 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다음 수가 어디로 갈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한 점에 대한 뭔가를 한다면 모자 씌우는 것이나 화점을 압박을 해서 뭐 이렇게 계속 눌러가는 뭐 이런 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젖혔을 때 그 다음이 조금 없어요. 2단 젖혀가고 싶은데 단수 치고 단수 치면 한 점을 나올 수가 없죠. 그대로 뚫려버리니까요. 그래서 2단 젖히지 못한다면 과연 이 수가 득인지 이게 좀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최유진 캐스터 말씀대로 네. 여기를 씌워가는 것 이거는 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행마가 어떻게 뻗어나갈지에 대한 그 확실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날일자를 나오거나 입구자를 나오는 것 요 두 가지 중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후에 행마가 백이 괜찮아야지만 요것도 이제 좋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지금 어려워요. 네, 손이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요. 자, 판팅이 구단은 그 사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이야마 유타 구단과의 그 박정환 구단 대국에서도 그렇고 그 초반전을 지나서 네. 이제 중앙의 그런 모양이 굉장히 좀 생소한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박정환 구단도 그렇고 이야마 유타 구단도 이제 서로 실수가 뭐 한 번이 아니라 한 세네 번씩 주고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 바둑도 좀처럼 최근에 볼 수 없었던 그 초반의 진행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굉장히 어렵고요. 두 기사가 이제 최선을 향해서 나아가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완벽하지 않은 수들이 네. 지금 등장을 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뭐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대국이 펼쳐지고 있는데 판팅이 구단이 박정환 구단이 앞에 앉아 있지 않아도 지금은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자리를 비운 거죠. 예, 지금 어려운 장면이라는 건 그렇죠. 예, 네. 뭐 대국자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은 어려운 장면이에요.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딱 타이밍이 좋게 자리를 잠시 지금 비웠습니다. 뭐 아무리 공부량이 많은 선수라고 해도 모든 형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둘 수는 없는 거고요. 뭐 그렇게 되면 네. 그냥 명실상부한 최강자죠. 뭐 그게 AI겠죠. 적수가 없겠죠. 근데 네. 이게 사람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장면은 뭐 진짜 이 정상급 기사들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그리고 그제 이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그 희귀 영상을 보셨겠지만 네. 이번 농심 신라면배 한중일에서 선수들이 자리를 비우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전자기기에 대한 소지품 검사하는 모습 또 영상으로 보여드렸었고요. 지금 아마 판팅이 구단도 다시 검사를 받고 들어왔을 겁니다. 네, 뭐 굉장히 이번 온라인 그 본선 3차전은 굉장히 공정성을 좀 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철저하게 그런 것을 좀 체크하면서 지금 대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꽤 시간을 들이는데요. 네, 초반전은 뭐 그렇게까지 시간을 사용할 만한 곳은 없었고 네. 박정환 구단도 좀 착수가 빨리 된 모습인데 여기서는 좀 여러 가지 선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딱 어디인지 그냥 뭐 이건 뭐 정말 무난한 네. 사실 뭐 무난한 게 가장 좋을 때가 많습니다. 한 칸은 정말 쉽죠. 흙도 그러면 한 칸이나 두 칸인데 이런 자리를 보통 한 칸을 가기에는 다음에 역시 모자가 남기 때문에 보통은 두 칸을 많이 가고요. 중앙을 가면 두 칸이고 변을 간다면 여기 두 칸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뭐 두 가지 중에 이루어질 것 같고. 아, 중앙이 아니라 옆으로 갈 수도 있군요. 네, 근데 보통은 지금은 약간 중앙에 백돌도 와 있고 해서 이 네. 두 칸일 것 같은데요. 요거를 뭐 둘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 한 칸으로 압박하는 요 자세도 좋기 때문에 뭐 이것도 충분히 이제 고려 대상인 것 같고,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뛴 것은 역시 이제 흑 한 점을 좀 모자를 씌우거나 네. 뭐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압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흑한테 좀 오히려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한 칸 뛰고 정말 무난하게 지금 여기 이 석점과 위쪽의 이 벽들을 네.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난한 착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혀 서두르지 않는 네. 박정환 구단 좀 고심 끝에 나온 작점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판팅이 구단에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3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드릴게요. 바둑 삼국지 제21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12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남은 박정환 구단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한 칸으로 가네요. 굉장히 좀 더운 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모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칸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두 칸은 역시 얇고 두 칸을 왔을 때 이제 백이 뻗어나온 왼쪽에 두 칸 벌리는 것이 조금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한 칸 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칸 뛰면 이 자리가 조금 왔을 때 좀 얇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한 칸으로 갔고, 판팅이 구단의 그 다음 수가 역시 좀 버틴 수가 나왔죠. 모자를 씌우자 이렇게 둬서 이거는 역시 탈출로가 좀 많고 아래쪽에서도 약간 탄력이 좀 있기 때문에 공격당할 돌이 아니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귀에서 젖히고 굳혀서 이제 100석점에 대한 탄력을 조금 구하면서 네. 지금 아래쪽에 들여다봤는데요. 탄력을 구함과 동시에 흑 두 점에 대한 그 안형을 조금 뺏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약간은 그리고 공격을 좀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수가 요 활용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들여다보자 밀었습니다. 반발을 했고요. 단순히 이어주는 것은 조금 무겁다고 판단을 하고 밀었는데요. 물론 뭐 늘어주면 이어서 이거는 흑이 이 민교환 자체가 득입니다. 백도 뭔가 뚫고 나와서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를 뚫고 막았을 때 그 다음에 흑의 수가 어디인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 위쪽을 받게 되면 뭐 어느 쪽으로 받게 돼도 다 이걸 넘어가게 되면 실리를 10집 이상 차지하면서 굉장히 좀 백이 좀 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막았을 때 흑의 응수가 어떤 것인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뭐 늘거나 여기를 뚫고 막는 모습이 아니라면 네. 오히려 이 교환은 자칫하면 좀 손해가 될 수 있는 교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좋은 수순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근데 흑도 백이 이렇게 나와서 끊지 않고 이제 맞게 되면 넘겨주는 것은 싫어서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할 겁니다. 백도 단수 치면 흑이 여기를 젖히는 타이밍이 좋기 때문에 네. 늘 때 호구 쳐서 여기를 응수하면 오히려 흑 모양이 굉장히 탄력이 좋죠.
끊는 것은 뚫고 나와서 이거는 뭐 백이 점점 걷잡을 수 없게 좀 얇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호구 쳤을 때 백에 좋은 그림이 나옵니까? 판테인 구단도 역시 이제 이 밀었을 때는 이 반격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고 착점을 했을 겁니다. 박정환 구단 초반에 가장 어려운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여기 이 선택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 접근전이 좀 이 바둑에서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의 선택이 참 예, 어렵습니다. 역시 여기를 두지 않으면 이 교환 자체는 이 흑의 민수하고 교환이 돼서 확실히 손해예요. 이거는 뭐 네. 일단 뚫고 봐야죠. 예,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막아야 되죠. 설마 여기서 네, 뭐 여기서 끊는 거는 뭐 거의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 막아야죠. 네. 네. 근데 안 넘겨줘요. 또 이으면 뭐 끊어서 이거는 나오는 길이 쉽지 않거든요. 이어도 늘어서 나와서 끊는 약점이 보이긴 하지만 그냥 그대로 단수 치고 막아서 요 한 점이 와 있기 때문에 두 점도 잡히고 전체 다 잡힙니다. 그래서 단순히 있거나 물론 호구도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끊어서 이을 때 한번 늘어주면 됩니다. 이때 곤란하죠. 흑이 근데 여기서 둘 수 있는 수가 있어요. 가장 문제입니다. 이 수가. 박정환 구단도 이 수에 대한 대비를 하고서 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막상 당하면 어디를 둬야 되는지 조금 어렵습니다. 그때 뭐 탄력을 만들어서 자세를 잡을 테고요. 네, 흑은 일단은 뭐 여기를 호구 쳐서 이거 네. 연결 방해하는 수가 뭐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뭐 다른 수는 일단 백이 넘어가는 순간에 좀 싱거워지기 때문에 선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면 막상 백이 어려워요. 단수 치면 젖혀서 느는 것은 역시 이제 이런 자세가 좋으니까 여기서 백이 그러면 느는 거 아니면 입는 건데요. 이 입는 자세가 상황에 따라서는 좋을 수는 있지만 여기를 느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형태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네. 네, 뒀습니다. 이 자세가 좋아요. 이때 네. 어디를 둬야 됩니까? 흙이 젖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역으로 젖히는 것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막았을 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단수치고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점 끊겨요. 아래쪽에서 흙이 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백은 뭐 여기를 이것도 약간 고민이 되네요. 느는 건지 단수인지. 단수 치게 되면 따내고 이을 때 흙도 알기 쉽게 살거든요. 사는 자세가 은근히 깔끔해서 여기도 한 방 단수를 당하고요. 과연 이 그림이 잘 된 건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요 석점을 잡을 수도 없는 모습이고요. 뭔가 박정환 구단이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봤을 때 이 그림을 예상 못하진 않았을 텐데요. 네, 이 들여다본 것이 조금 빨랐던 거죠. 뭐 박정환 구단은 아마 근데 여기를 네. 교환하고서는 이것까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민은수에 대한 대처가 조금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이 교환 자체도 하지 않고 여기도 안 두고 네. 아예 그냥 다른 길을 가는 편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지금 교환도 그렇고 다 연결된 수순인데 그게 좋지 못했어요. 좀 두기가 어렵네요. 단순히 느는 것은 이미 이 교환으로 인해서 아래쪽에 연결이 안 돼요. 한 수에 연결이 안 되죠. 이 날일자가 사라졌죠. 내려가면요. 여기를 지켰다고 가정했을 때 연결이 사라졌으니까 단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버티게 되면 흙은 부담도 없고 택은 여기 계속 이제 또 패로 들어가는 부담만 또 남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곳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둘 수가 없는 거죠. 흙은 이 중앙의 탈출의 요충지인 밀고 나가는 수와 이 호구 동시에 이 돌이 닿았기 때문에 중앙 자세도 훌륭하고요. 저쳐가네요. 어쩔 수 없나요? 자, 일단 역으로 가긴 갔어요.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네. 뚫고 나와서 막았는데 넘어가지도 못하고 중앙도 흑한테 허용하면 이거는 뭐 너무 이상하다는 판단이죠. 그래서 여기를 둬서 막으면 중앙을 끊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야 처음 들여봤다 봤던 그 네, 수의 체면이 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팩감만 많으면 이렇게 패를 해서 한 팩감만 있으면 되는데, 뭐 네. 이거는 뭐 절대 안 받습니다. 그냥 어떤 팩감을 써도 그냥 따내요. 그래서 뭐 위쪽도 크긴 하지만 이렇게 돌파되고 여기 빵 따냄 나가면 이거는 뭐 흙이 이변화로 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여기가 집만 30집이거든요. 이렇게 빵 따냄 나가면 안 되고요. 흙은 뭐 어디도 하변에 비할 바는 아니군요. 흙은 이어야 되고요. 네, 이후에 뭐 한 5수 정도까지는 네. 외길입니다. 끊어잡고 여기서 이제 단수를 치느냐 아니면 그냥 느느냐인데, 근데 지금 상황은 따내고 이렇게 돼서 요 한 점 따내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막을 수도 없어요. 그냥 위로 단수 치니까요. 여기 관계만 보면 늘어야 돼요. 한번 밀리는 게 아파도 여기 차이는 있어도 젖히고 둘 때 이렇게요. 이제 뭔가를 두 점머리를 두드리고 여기가 약간 두터워지면 차후에 다시 백돌이 위쪽이나 여기 오게 되면 이곳을 막아서 끝내기 했을 때 흙은 다시 뒤로 물러나야 되는 부담이 있죠. 여기가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바로 막을 것인지 늘 것인지. 네.
판단 어렵네요. 네. 뭐 늘어도 밀 때 이거 받아야 되고요. 왜냐면 2한 점 들어가면 워낙 크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단수 치고 둬도 이것도 어차피 받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를 백의 입장에서 한번 흑한테 밀려주느냐, 밀려주고 여기서 약간 차후에 득을 보느냐, 아니면 그냥 그거 안 당하고서 여기서는 이제 안영을 취한 다음에 이때는 이제 차후에 뒷맛은 노릴 수 없는 거죠. 뒷맛이나 끝내기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 차이인데 그것이 좀 미묘하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요 단수 치느냐 느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이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 아래쪽에서 실리를 뭐 대단히 많이 뺏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흑이 전체가 요 두 점은 사실 요거는 이제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두다 보면 또 이제 버릴 수도 있는 돌이 됐거든요. 이 전체 중요한 부분이 이미 아래쪽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부담이 없는 편이고 백의 입장에서는 뭐 계속 좀 가일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부담만 좀 떠안은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흑이 한번 손을 빼고 이 좌하의 네. 좋은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네. 아, 역시 느네요. 느는 편이 조금 이제 차후에 뭔가를 노릴 수 있어서 지금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어차피 여기는 늘어야 돼요. 너무 아파요. 저침 당하면. 뭐 조금 더 마무리가 돼봐야 알겠지만 이바둑은 흑의 단단한 실리와 백은 중앙을 이바둑은 어떻게 해서든 뭔가 좀 경영을 해야 돼요. 네. 중앙 쪽에 그래도 지금 돌들이 백이 많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모양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늘 것이고 여기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데를 또 날일자로 압박을 하게 되면 여기 모양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좀 만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바둑은 흑보다는 백이 뭔가를 만들어가야 되는 바둑이네요. 네, 지금 확정가 면으로는 확실히 네. 흑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백의 확정가라고 할 만한 곳이 여기 10집 조금 약하고요. 이거는 뭐 그냥 원래 기착점이고요. 집이 별로 없어요, 확정가가. 근데 네. 흑은 이미 10집 확보했고 여기서도 20집 정도는 만들었기 때문에 확정가는 확실히 흑이 많습니다. 뭐 일단 출발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뭐 처음의 형세가 끝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바둑은 거의 없죠. 예, 그럼요. 뭐 지금 사실 뭐 그래프 차이는 조금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뭐 아직 뭐 워낙 둘 곳이 많이 창창한 바둑이기 때문에 예, 뭐 아직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둬야 돼요. 여기 안 두면 늘었을 때 곤란해요. 막으면 그냥 늘어서 아예 못 살아 있죠. 호구 치는 타이밍을 와도 단수를 당하고 여기를 막히면 못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흑은 반드시 둬야 돼요. 두기 전에 이 단수 한 방은 뭐 당연히 흑이 이제 걸리는 자리고 흑도 이제 살아야죠. 사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는 거는 있겠어요. 왜냐면 여기 두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계속 늘어야 되는데 이거는 흙이 두면 살아있죠. 그래서 늘 수는 있는데 중앙으로 봐서는 느는 자리가 좋은 자리죠. 너무 아파요. 네. 이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물론 찝는 게 선수라서 살아있긴 하지만 이 자체가 아프고 다시 붙여나가게 되면 이거는 실리를 조금 당했고 흑의 입장에서도 또 이거 늘었기 때문에 좀 움직여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선택하기가 네.
괜히 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선택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거기를 막습니까? 더 실리적인 선택인가요? 네. 글쎄요. 근데 여기를 막았습니까? 근데 여기를 막은 것은 100% 살아있는 형태가, 물론 이제 살아있다고 보면 이 수가 이제 한 칸 뛰는 것을 방비했기 때문에 실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늘면 이렇게 받았어요. 여기도 완벽하게 삶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자, 중앙을 확실히 끊어서 중앙 잘 만들어 봐야겠어요. 근데 여기 막은 것은 당장의 실리로는 뭔가 좀 흙이 네. 괜찮지만 뭔가 돌이 여기 없어서 네. 백이 압박감이 덜하기 때문에 이 끊는 자세가 그래도 괜찮거든요. 이제 늘게 되면 여기가 선수니까요, 항상. 중앙으로의 영향력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렇게 씌우게 되면 석점 못 살아있죠. 그래서 네. 굉장히 중앙이 두텁거든요. 좋은 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팅이 구단 다운 수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AI의 그래프도 그 수를 좀 꼬집고 있네요. 네. 좀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깔끔해요. 여기 네. 끊으니까 이거 두 점은 사실상 지금은 잡혔다고 봐야 돼요. 여기를 나가려면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그냥 씌우기만 해도 사는지가 의문이고, 그냥 이거는 뭐 거의 잡힌 네.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의 살아갈 여지가 있는 것과 거의 잡힌 것은 굉장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잡혀 있다고 본다면 굉장히 두터운데요. 중앙이 두터워요. 네. 백이 확실히 좀 풀렸습니다. 판팅 구단이 너무 실리적으로 좀 이곳을 처리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이 막은 수로 인해서 맛보기로 살아나는 있지만 지금은 조금 중앙이 더 중요했던 것 같고, 날일자로 걸쳐서 이제 여기가 확실한 이제 날일자로 둔다고 해서 집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날일자로 걸쳐두고 한 칸 같은 거를 선수로 한 다음에 뭔가 두게 되면 여기도 그래도 괜찮게 변쪽에서 집을 만들 수 있겠죠. 붙여서 보통 이런 배석에서 이제 붙여서 두고 높게 많이 두죠. 사실 낮게 둘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그래도 백이 중앙이 좋은 바둑이기 때문에 높이 가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택이긴 한데요. 낮게 가네요. 역시 어려운 자리예요. 저는 실전이었다면 거의 노타임으로 높게 갔을 것 같은데 박정환 구단은 여기서 안정감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역시 이제 높게 가면 3-3이 비어 있는 이 약점이 있고요. 낮게 가면 이게 3-3이 있지만 확실히 이제 높은 것보다는 조금 완화가 됐고, 대신에 이제 높았을 때는 차후에 뭐 공격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중앙을 경영했을 때도 좀 이제 압박감을 줄 수 있는데 날일자는 확실히 그런 거는 좀 덜 하죠. 박정환 구단이 그냥 안정감 있게 집을 차지하고 이 중앙의 두텀은 이미 좀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 균형을 맞춰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바둑은 뭐 이제부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기면서 두텁게 되는 순간에는 뭐 저는 지금은 그냥 처음 시작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흙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요. 요 한 수의 교환으로 인해서 국면은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중앙을 좀 더 신경 쓰이는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장면으로 흘러갔습니다. 박조한 구단이 3선으로 낮게 두니까 판팅이 구단도 네. 다시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상대가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공격적으로 둔다면 판팅이 구단도 더 실리를 차지하는 작전으로 갔을 것 같은데 상대가 저렇게 침착하게 하니까 판팅이 구단의 고민이 이 장면에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리와 두터움으로 양분될 줄 알았는데 네. 상대도 같이 집을 챙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선택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12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